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신성원장입니다. 보형물 얼마나 넣느냐? 1년에 3만 명 정도 넣으신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유방암이 1년에 한 3만 명 정도 생기세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뭐 유방암 수술 하루에도 막 몇 명씩 막 하거든요. 이 보형물 넣는 수술도 강남에 이제 집중돼 있죠. 그만큼 참 많이 하는 수술이고, 근데 이게 보형물이 터지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왜 터지느냐? 원래는 이게 1톤 트럭이 지나도 안 터진다고 하는데 왜 터지냐? 약간의 구형구축이 있었다고 봐요. 저희는 병원이 특이해가지고 그 터진 분들이 많이 오세요. 다른 뭐 유방외과나 이런 선생님들은 터진 환자를 한 명도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병원은 병원이 특이해서 한 1000명 오셨어요, 터진 분들이. 그래서 터진 분들이 하루에 막 두 분, 세 분 오실 때도 있고 막 황당해요. 터진 분들이 하도 많이 오시니까 이상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약간의 구형구축이 있다거나 또는 접혔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여기가 마모가 돼요. 그래서 꼭 여기가 터져요. 아니, 그러면은 보형물이 접혀있는 분들을 보면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보형물이 있으신 분들 검진을 하다 보면 이게 약간 접혀있는 분들, 그러니까 많이 접혀있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약간씩 접혀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다 교체하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접힌 부분을 유심히 잘 봐야죠. 환자분께도 말씀을 드려요. 이쪽에 접힌 부분이 좀 있다고. 민감한 분들은 거기가 불편하다고 느끼세요. 평소에 어느 부분이 좀 불편했다, 그럼 그 부분에 접힌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거는 초음파를 봐봐야 알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형물이 터져가서 오신 분이고, 그리고 유방이 처져가지고 거상을 같이 하셨어요. 저희 병원이 사실은 보형물 제수술하는 병원인데 지금은 거상 수술이 더 많아진 지가 한 2, 3년 돼요. 그 정도로 거상 수술이 저희 병원의 메인 수술이에요. 거상은 처진 가슴을 끌어올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세월의 흔적이죠. 일단 출산을 하고 또 나이가 조금 드시고 이러면은 가슴이 처져요. 그래서 정말 얼굴은 애기인데 가슴은 할머니가 돼서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기존의 거상술이 O자형 절개를 한단 말이에요. 거상 흉터가 너무 크죠. 그리고 기존의 이런 거상술하고 저희 수술, 반다절개 수술이랑 다른 점은, 저희 반다절개 수술은 기본적으로 유선 조직을 재배치하는 게 수술의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그 유방 축소나 유방 거상을 할 때 하는 O자형 또는 수직절개, 그거랑은 다르더라고요. 과거에는 잘 못 느꼈는데 왜 다른 데서 O자형을 한다거나 수직절개 하신 분들이 자꾸 처져서 오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여기는 피부만 결국 자르는 거예요. 피부 잘라가지고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힘을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상술을 해도 금방 또 처지더라고요. 저희는 반다절개만 한다. 흉터가 적다는 장점이 물론 있는 거죠. 통증도 좀 적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발이 좀 적어요. 뭐 O자형으로 했다, 수직절개 했다 이런 분들은 여지 없어요. 그냥 다 처지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아니 O자형까지 하고서 막 수직절개 했는데 그 흉터만 크게 남고 나중에 결국 처지니까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반다절개 또 해요. 기존에 절개가 크게 있으니까 그냥 그 중에 반다절개만 이용해서 저희가 그냥 다시 거상해 드려요. 아무튼 그래서 초음파를 봐서 이 보형물 터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좀 더 근거를 삼는 거죠. 아, 수술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냥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헤매면은 시간도 걸리고 환자한테 좀 더 몸이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 수술 전 검사가 참 중요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거가 되는 보형물을 보면은 보형물이 좀 터져서 이제 끈적끈적하는 것들이 보여요. 이거는 이제 코엑시브 결이기 때문에 되게 끈적거려요. 엿가락처럼 이렇게 계속 잡아당겨요. 그래가지고 하나로 다 제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꺼운 피막을 제거를 하고, 이 방찍기를 하는데, 방찍기가 뭐냐면요, 연세가 좀 드시면은 좀 부담스럽다, 뚱뚱해 보인다 라고 해서 뺀다거나 아니면 작은 보형물로 교체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방은 이런데 이렇게 작은 보형물로 교체할 거면은 방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잖아요. 이때 피막을 싹 다 제거했든 제거하지 않았든, 그러니까 새로운 레이어로 다시 만들거나 기존의 방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피막을 다 제거한 다음에는 이제 방을 찝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속에서 꼬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형물을 집어넣어야지. 그러니까 좀 약하죠. 근데 약한데 이 꼬매준 것도 한 3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살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한 3, 4주 정도만 조금 보정소 타시고 약간 조심하시면 새롭게 작은 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방 찝는 기술은 우리나라는 하시는 분이 사실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써먹는 기술이에요. 그냥 노가다예요. 어쨌든 방은 그런 식으로 이제 크기나 모양이나 이런 걸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웠을 때 보형물이 너무 뒤로 넘어간다, 겨드랑이로 넘어간다, 옆구리로 너무 흐른다, 이런 분들 말씀 꽤 하시거든요. 그럼 누울 때마다 이거를 미는 버릇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맞아요. 지금 보시는 당신, 그거는 방이 큰 거예요. 그거는 방을 찝어주면 돼요. 다시 막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한 다음에
방이 제대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형성이 안 되고 너무 크게 이제 좀 번져버렸다고 해야 되나? 과다하게 좀 공간이 만들어진 그런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방을 찝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